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생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말루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운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운동부 현장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누누하게 이영선의 성동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차치 차후에 또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용 자체가 더 무거운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다뤄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우리 학생운동부 지도자들의 그 처우 개선이라는 내용들은 항시 체육 정책의 매뉴얼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은 쉽게 얘기해서 식당의 메뉴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축하의 인사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박노준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안양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한국야구포럼이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다음에 버팀 역할을 또 우리 박노준 총장님이시죠. 우리 박 총장님이 그 고문 역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지난해에는 국가대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또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박 교수에 대한 내용을 왜 언급을 하냐면, 우리 박 총장이 그 야구 쪽에서는 최초의 대학 총장이 되셨고요. 스포츠부에서는 이제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모 대학의 그 농구의 박열 감독님께서 총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야구계에서는 최초로, 그 다음에 우리 박노준 총장이 또 배출을 하게 됐고요.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박 총장께서는 그 내용을 보면 운동선수 출신이라 세상의 평가가 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 총장의 이런 모습이 우리 후배 지도자들이나 우리 야구 관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본보기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오늘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팬께서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하게 페이북이나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안면이 있던 친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였었냐면, 예전에 주말리그 1세대입니다. 주말리그 1세대 했던 친구인데, 대학도 야구를 했고, 그 다음에 병역도 필하고, 지금은 사업 쪽에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많이 보던 얼굴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선물로 이걸 주셨어요. 특허 상품인지 모르겠으나, 뒤에 마스크도 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영선의 성동운동가 너무 그렇게 내용 자체가 건조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친구들, 이렇게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까지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으니까 제가 모자를 한번 써볼게요. 괜찮나요? 오늘 보니까 어려 보이지 않나요? 나이가 이제 한 30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구시객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께서 그때 저한테 그 메모공, 톡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남자들이 몇 대일까요? 그래도 대표님, 우리 아들 복을 타고 남겨.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유튜브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저한테 톡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소갈머리 빠진 데 가리고, 주변 머리 빠진 데 가리고, 모자 효능, 게다 마스크 거리 있으니 일석이적이에요. 도랑치고, 개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어머님은, 제가 살아가는 후배의 재수씨죠. 그래서 그동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말 술구 1세대였었는데, 벌써 28살이 됐답니다.
항시 야구는 이제 포기하고 자기 일상생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고, 우리가 훌륭한 야구선수 되는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나마 이 야구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이자 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그 스포츠 혁신위에서 파격적인 권고안을 제출하죠. 학교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금연의 스포츠 혁신위에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의 일부에서 이제 4번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할 및 처우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처우 내용들은 그동안 뭐 수십 년간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좋죠. 뭐 일반 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이런 게 정부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일선의 학부모님들 이런 얘기 좋다고 생각을 하죠. 세 번째, 우리 일선 지도자 인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의 지도자들도 이런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내용을 보면 진단은 맞는데 처방은 모호한, 변치 않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정책 과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1번 현황 및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전망, 세 번째 추진 방향, 네 번째 추진 과제, 다섯 번째 기대 효과, 이런 포맷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관심이 있는데 관심의 개선점을 전달할 통로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운동부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학교에 그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자기들이 원하고 싶어도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떤 내용들을 말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지도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 종합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들이 아직 안 왔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처음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1번 명확한 신문 보장. 예를 들어서 정기주기로 갈 건가, 비정기주기로 갈 건가, 무기계획으로 갈 건가, 이런 점인 것 같고, 두 번째, 교사와 운동부 지도자들 간의 차별적인 문제점. 세 번째, 운동부 지도자의 이력 자체가 현실에서는 도외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그동안 현실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상담했던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은 막상 이런 내용들을 던져보면 말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까지는 일단 야구부 쪽이만이라도 저한테 내용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이 되면 이 내용들을 제가 속한 학회에다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영선의 성동원도 그 칼럼을 주의 깊게 그다음에 보신 분들이 계셨나봐요. 체육회 원로 선배님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 스포츠 포럼 실천이라는 학회가 생기고, 여기에 그 학술단체면서 이제 포럼, 이제 우리나라 체육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추천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계신 분들이 NGO 활동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각계 일선의 학계에서 다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팀들을 보니까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있었고, 저처럼 칼럼을 쓰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 와중에 그 다음에 NGO 활동하면서 시민단체 역할을 하면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저하고는 결이 같구나 하면서 저는 이 단체에서 속하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스포츠 포럼 실천에서 첫해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었죠. 근데 8월 2일 날인데, 이때는 대다수의 체육계의 인사들이 성대하게 많이 와주셨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2월 달인데 대한체육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참 글귀 세지 않아요? 제야머리 이영선이가 이렇게 한다.
저도 뭐 칼럼을 쓰는데 뭐, 주제가 세다고 하는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하면 또 시민단체, 체육시민단체는 이름 석자하면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픈 점들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제가 한국야구포럼도 새롭게 변모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야구포럼이 그동안에 NGO 단체를 한다면서 제가 뭐 투쟁만 했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것도 많은데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야구포럼이 학술단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인생이 또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야구 포럼을 왜 올해 학술 단체로 변모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야구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그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박사도 있고 석사도 대다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맥힌단 말이죠. 아이 우리 얘기하면 뭐해?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번만큼 올해부터는 제가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그 다음에 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서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의 정책의 현실에 대한 반영해달라는 이런 야구 종목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학술단체로 변모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저하고 의견이 맞는 지도자들 대표님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란에 계란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소품 준비했어요. 이 계란 말이에요. 자, 계란을 바위에다 던집니다. 그냥 깨진다는 얘기죠. 아무 효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뒤에 있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변호사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식덕집 아들이 대학생인데 데모하지 말고 현실에 순응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착실했던 그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위는 부서지고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관찰을 하겠다고 이 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마음이 돌죠.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가 발언했다는 것을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지도자들도 현실은 이나지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학생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제가 속한 학회에서 좀 다뤄줄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회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해서 그 학회에다 전달하는 소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 얘기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이 학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만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학자들이 맨날 얘기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정책 만든다는 건 전 기분 나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고 또 학교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고 나가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한국 야구 포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요 생명체입니다. 물론 바위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의 정동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